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여기저기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모이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가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민성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종업원 5인 미만, 운수, 건설, 제조업은 10인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부산에는 23만 9천여 소상공업체 46만여 명이 종사해 전체 사업체 수의 84.5%가 소상공인입니다. 하지만 5년 생존율은 27.8%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도 하루 평균 234명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알리고 격려하는 소상공인 대회가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개최되고 있는 소상공인 대회는 올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계기로 지금 설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원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마케팅이나 아니면 멘토링 관련해서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을 찾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부산도 지금 쉽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또 전통의 소상공인들, 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형 소상공인 부산에 계신 분들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평균 연령 54.8세.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산에서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산하 4개 센터에서 다양한 창업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6개월 이상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고 창업에 나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항만 물류업계의 생태계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세계 1위 해운업체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나서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열풍으로 큰 주목을 받은 블록체인 기술이 항만 물류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세계 1위 해운업체 머스크가 글로벌 IT 기업인 IBM과 손잡고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인 트레이드 렌즈를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선박 입출항 정보와 화물 수송 기록 등 하루 100만 건 이상의 물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서를 다 블록체인에 올려서 모든 사람이 뭔가 지금 컨테이너가 어느 항구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비주얼라이저하게 딱 볼 수 있게끔 일렬적으로 만든 프로젝트라고. 출범 당시 94곳의 기업이 참여했지만 연말까지 350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 항만업계도 블록체인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 수준과 전략은 취약합니다. 지난해 삼성 SDS와 현대 상선 등 38곳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연구에 나섰지만 가능성만 타진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 향후 가능성 이런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선결돼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주도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장기 전략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관세법과 해운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료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우리 부산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지역의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관심은 있을까요? 학점 관리와 또 취업 준비 때문에 자신의 진로 문제로도 바쁜 와중에 지역 문제에는 별 큰 관심이 없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이들은 각자만의 명확한 근거와 주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대토론 배틀 현장을 임선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줄여서 BRT. 시민 공론화를 거쳐 사업이 재개되기 전까지 거센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BRT 사업은 부산의 도로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BRT가 끊기게 되는 그 부분에서는 일반 차량과 버스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곳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교통 혼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란 입장이 다시 맞섭니다. 버스 이용객 수가 늘어난 건 확실한 거니까 그 취지에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 토론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찬성, 반대 입장의 날카로운 주장이 이어집니다. 불법 주정 자산소, 우회도로 개설, 그리고 또한 가변 차로의 실시와 같은 다른 편의 구조도 분석하여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로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도로의 운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 핵심은 대중교통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대토론 배틀 행사엔 부산대와 부경대, 동아대, 동명대, 동서대 등 5개 대학 8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찬반이 팽팽히 갈리는 지역 현안의 돌파구를 대학생들도 직접 고민해보자는 목표로 지난해부터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사회 정치 참여 욕구를 간접적으로 확인한 자리, 이들의 의견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줘야 하는 건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2018 부산 울산 지역 통상무역 정책 설명회가 오늘 부산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상의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지역업체의 정책 건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최근 FTA 추진 동향과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 계획을 포함해 무역 조정 지원 제도 등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소개됐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시켜준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은 검찰이 배임 수재 업무 방해 혐의로 청구한 이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오늘 발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임 중 직원 4명을 공동어시장 임원으로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4천여만 원을,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장급 경찰 간부인 총경이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A 총경은 직원들에게 아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업무를 하도록 하고 대학생인 딸 과제를 대신시키는 등 상식에 벗어난 지시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 총경은 딸의 연구계획서를 검토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배재정 실장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 사상구를 맡아 총선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임으로는 정운현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계 입문한 배 실장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20대 총선에서는 사상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었습니다.